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면 좀 무거운 주제 같기도 하고 나이 드신 철학자분이나 유명하신 분이만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각자 행복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큰 행복을 이제 쫓아간다, 이런 언론에서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인터넷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소하고 흐뭇한 감정,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일상생활.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손실을 감수하고 그 목표라는 행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가져가는 게 행복이다, 이런 게 보통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삶을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또 어떤 스님께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행복의 정의는 다르고 여러분들도 어떤 행복의 정의를 내려서 자기가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런 각자의 취지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통찰의학적 관점에서 행복이란 어떤 것이고, 그래서 행복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행복이란 것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괴롭지 않은 감정 상태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걸 좀 더 통찰의학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맑은 마음으로 느끼는 연결된 감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맑은 마음과 연결된 감정, 이렇게 두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맑은 마음입니다. 이 맑은 마음이라면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맑다 아니면 마음이 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사람이 좀 더 맑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맑은 마음은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맑은 마음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림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번 드렸다시피 이 림프라는 것은 하수도에 해당됩니다. 이 림프는 40분마다 한 번씩 콩팥에서 깨끗이 필터링이 돼서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가 있다,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암이 있다, 이러면 림프가 굉장히 탁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떤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림프와 관계되기 때문에 림프가 나빠지는 상황, 예를 들어서 불규칙한 수면을 한다든지 불규칙한 식사 생활을 하면 림프가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도 심리도 불안정해지는 것이 식생활 그리고 수면 생활이 불규칙화되면 림프가 오염되고 또 심리도 불안정하게 되고 마음도 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몸 상태가 건강해져야지 림프도 깨끗하게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 마음도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림프에는 또 어떤 것이 흐르냐 하면은 호르몬이 흐릅니다. 행복과 연결된 4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첫 번째 호르몬이 콜티졸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콜티졸은 내가 어떤 사람이 싫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나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콜티졸이 부신해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싫은 일을 이제 상사가 주게 되거나 아니면 동료가 내하고 좀 싫은 분인데 내 옆자리에 같이 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이 계속 있으면 콜티졸이 흐르면서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싫은 마음을 낼 때 그분이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싫은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을 좀 다르게 관점을 보면,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데 내가 싫은 마음을 내다 보니까 결국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행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이제 콜티졸 호르몬이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 불편한 감정이 행복과 가장 먼 것을 알면서도 코티졸이 오르는 상황이 이 현대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도 코티졸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낯선 상황에서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동료나 아니면 아는 사람,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코티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티졸을 올라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결국은 이 싫어하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겠죠. 두 번째는 도파민이 되겠습니다. 이 도파민 호르몬은 기분 좋은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아까 전에는 싫어하는 것을 느낄 때 코티졸이 오른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느낄 때는 도파민이 오르죠. 그렇다면 과연
좋아하는 것, 즉 즐거움이 행복인가? 이제 행복으로 가려면 즐거움을 목표라면 행복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즐겁기 위해서, 좋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중독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중독에서 문제가 안 하게 됐을 때 이제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강박이 생기게 되고, 결국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때 이제 분리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애착이 강할수록 어떤 사람과 분리될 때 큰 좌절감이 느껴지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았는데 그게 또 다른 괴로움을 빠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잠시 좋은 일시적인 즐거움의 감정은 관계없지만 즐거움에 너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끝은 좌절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로토닌 호르몬이 되겠는데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편안한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위로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받을 때 이제 편안을 주는데, 과연 이 편안함은 그럼 행복을 가는 길인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즐거우려면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 편안함은 내가 달리고 싶으면 나중에는 서고 싶고, 계속 서 있다 보면 이제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식으로 나태함으로 결국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고락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나태해지기 때문에 편안함은 결과적으로는 불행을 자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또 편안한 걸 많이 추구를 하죠. 예를 들자면 차를 탄다면은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 있으면 많이 안 움직이고 버튼 하나로만 움직이면 되고, 이 편안함이 결국 몸과 마음을 다 망치게 돼서 이제 비만과 정신병을 나중에 크게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너무 나태해지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즐거움과 편안함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좌절과 불행으로 가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연결감이 되겠는데요. 이 네 번째의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뇌하수체의 후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태아와 엄마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 호르몬이 될 것이고, 또 이성과의 관계 아니면 동료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감이 되면 눈빛을 서로 바라보면서 또 서로 웃게 되고, 그러면 즐거운 마음이 드니까 옥시토신에서 도파민이 흐르고, 결국 도파민이 흐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위안이 돼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올라오게 되겠죠. 결국 그 즐거움을 찾는 목적이 된다든지 편안함을 찾는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좌절과 불행을 가져온다면, 연결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수단으로 된다면 자연스럽게 즐거움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위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괴로움의 원인은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심리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식 심리가 있고 기억 심리가 있고 표현 심리가 있으면, 인식을 할 때 잘못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기 판단이 어리석어서. 결국 이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있는데 즐거움을 바깥에서 찾는다든지 편안함을 바깥에서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찾으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상에 빠져서 거기서 집착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기억 심리와 관계되는데요. 뭐든지 이제 아집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렇게 해서 뭔가 쌓아 놓으려는, 각 개인마다 각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하고 싶다는 이 욕심이 너무 강하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인식에서 결국 욕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썩냄입니다. 이거는 표현 심리와 관계되는데, 무엇이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지는 행동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용어로 탐진치라고 하는데요. 이 탐진치가 어리석음, 욕심, 썩냄 요 세 가지가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자기가 온전하게 남한테 의존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야지만 상대방을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온전히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서 어리석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성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마음을 유지하려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연결감인데, 결국은 연결되는 것은 사물과는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를 산다든지 백을 산다든지 쇼핑을 해서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쾌락이지 사물로서 느낄 수 있는 연결감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 또는 동물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과 편안함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연결감으로 시작을 해야지 인간관계가 더 친밀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연결감이 너무 지나치면, 특히 우리가 가족 같은 관계, 부모와 자식은 연결고리 굉장히 애착관계로, 심지어는 이제 집착관계 이상으로 되겠죠. 이래 돼 버리면 떨어졌을 때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한다든지,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슬퍼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지면 또 하나의 또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맑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서 이제 림프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몸에서 깨끗한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서 주겠다는 마음,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어떤 연결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봉사가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친밀도를 올리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방과 연결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체의 행복을 보자면 결국 자기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의 내면을 바라봐서 저번에 영상에서 올린 바와 같이 바깥에서 어떤 행복을 찾을 게 아니라 자기가 안쪽에서 자기의 어떤 자신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내면을 바라보아서 자기가 온전해지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탐진치, 어리석음과 욕심, 그리고 성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